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남들이 좋다고 해서 산 주식, 뉴스에서 난리가 나서 기웃거린 부동산, 친구가 추천해서 시작한 부업, 결과가 어땠나요? 아마 대박은커녕 고점에 물려서 마음고생만 하거나 남들만큼 딱 그 정도의 평범한 결과만 얻으셨을 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죽어라 열심히 사는데도 통장 잔고는 제자리일까요? 그건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도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남들 가는 길로 가면 안전할 거라고 믿는 그 본능, 바로 그게 여러분을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튀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중간만 가도 성공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중간은 곧 도태를 의미합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같이 고개를 끄덕이는 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지갑은 절대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세스 레빈의 인사이트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어게인스트 더 크라우드, 즉 군중을 거스르는 것. 이것이 단순히 반항심이 아니라 거대한 부를 쌓기 위한 가장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전략이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아주 잔인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대중에게 알려지고 모두가 동의하는 순간 그 정보의 가치는 영원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지금 뜨는 주식을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늦었다는 뜻입니다. 세스 레빈과 같은 벤처 투자가들은 말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언제나 비합의에서 나온다고요. 남들은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위험하다고 피하는 그 지점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 즉 VC들은 10개의 기업에 투자할 때 9개가 망할 각오를 합니다. 대신 단 하나, 남들이 비웃던 그 하나의 기업이 100배, 1000배 성장해서 나머지 실패를 다 덮고도 남을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비대칭성입니다. 우리는 잃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찔끔 벌지만 진짜 부자들은 대중과 반대로 베팅해서 인생을 바꿀 홈런을 칩니다. 안전해 보이는 길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길이고 위험해 보이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일 수 있다는 역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군중 심리가 더 무섭습니다. 바로 눈치 문화 때문이죠. 남들이 아파트를 사면 나만 벼락거지가 될까봐 불안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삽니다. 남들이 코인을 하면 나만 뒤처질까봐 묻지마 투자를 하죠. 이런 포모 증후군은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세스 레빈의 철학을 한국적으로 해석하면 눈치를 보지 않을 용기가 곧 자본이라는 뜻입니다. 남들이 줄 서 있는 맛집 옆에 텅 비어 있지만 잠재력 있는 가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물론 군중을 거스르는 건 무섭습니다.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엄습하죠. 실제로 남들과 반대로 갔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남들과 같이 가서 실패하면 위로라도 받지만 남들과 다르게 가서 성공하면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건 그 시기와 질투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보지 못한 본질적 가치를 내가 먼저 발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남들과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투자의 정석에는 4분면이 있습니다. 첫째, 남들도 동의하고 나도 동의하는 경우 수익은 낮습니다. 둘째, 남들은 반대하는데 나는 동의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틀린 경우 망합니다. 셋째, 남들은 반대하는데 내가 동의했고 결국 내가 맞은 경우. 바로 여기가 전설적인 부가 탄생하는 지점입니다. 비합의이면서 동시에 옳은 non-consensus right 판단.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합의이면서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는 불편함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나 투자처를 봤을 때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거나 너무 급진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오히려 주목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남의 집 소파에서 자는 건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사기라고 했죠. 그 불편함 속에 미래의 표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기술이나 트렌드가 있나요? 바로 그곳을 파야 합니다. 군중은 언제나 현재의 데이터만 봅니다. 지금 매출이 얼마인지, 지금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만 따지죠. 하지만 역발상 투자자는 데이터가 없는 곳을 봅니다. 데이터는 과거의 흔적일 뿐 미래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스 레빈은 말합니다. 엑셀 시트에서 눈을 떼고 세상이 변하는 패턴을 보라고요.
숫자로 증명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숫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스토리와 비전에 베팅하는 것, 그것이 초기 투자자들의 성공 방정식입니다. 군중을 거스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음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단톡방에서 떠드는 소리,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뻔한 전망, 지인의 카더라 통신,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독자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소음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고독한 사색가들입니다. 그들은 정보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해석합니다. 하루에 딱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군중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군중 속에 숨는 이름은 실패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작은 실패들을 피하려다 보면 인생 전체가 실패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잘한 실패를 감수하고 계속해서 남다른 시도를 하다 보면 인생 전체가 성공하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가 훈장입니다. 시도했다는 증거니까요. 한국에서도 이제는 안전한 직장보다 무모한 창업이, 예금보다 과감한 투자가 더 큰 기회를 만듭니다. 실패 비용이 감당 가능하다면 무조건 저지르세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다 따는 자격증, 남들이 다 하는 스펙 쌓기는 여러분을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만들 뿐입니다. 회사에서 아무도 맡지 않으려는 골치 아픈 프로젝트, 남들이 기피하는 새로운 부서, 바로 그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해야 희소성이 생기고 희소성이 생겨야 몸값이 뜁니다. 경쟁하지 마세요.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먹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 경쟁자가 없는 곳에서 독점하세요. 군중을 거스른다는 건 타이밍 싸움이기도 합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군중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군중이 환호하며 축제를 벌일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워런 버핏의 말처럼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내야 합니다. IMF 때, 리먼 사태 때, 코로나 폭락장 때, 그때 용기를 냈던 소수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냥 남들과 반대로 하는 건 도박입니다. 반드시 자신만의 확고한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왜 지금 저들이 틀렸고 내가 맞는가에 대한 답변을 A4 용지 한 장으로 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논리가 팩트에 기반하고 있고 시나리오가 구체적이라면 밀고 나가세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공부와 분석에서 나옵니다. 감이 아니라 팩트로, 여론이 아니라 논리로 무장하세요. 군중은 당장의 이익에 집착합니다. 내일 오를까?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올까? 하지만 군중을 거스르는 자는 5년, 10년 뒤를 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당장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할 때 그는 거대한 제국을 살게 하고 있었던 거죠. 긴 호흡을 가지세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무시하고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개미가 기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부자의 길은 본질적으로 외롭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재테크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싸해지나요? 부모님이 너는 왜 유별나게 구냐고 걱정하시나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외로움은 성장의 통증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 연대하세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여러분의 비합의적 사고를 지지해줄 커뮤니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스 레빈은 끊임없이 질문하라고 조언합니다. 왜? 라는 질문이 세상을 바꿉니다. 왜 우리는 9to6로 일해야 하지? 왜 은행에만 돈을 넣어야 하지? 당연한 것에 의문을 품으세요. 군중은 답을 찾으려 하지만 리더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엉뚱한 질문 하나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되고 혁신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혁신은 바보 같은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군중을 거스른다고 해서 전 재산을 걸고 도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벨 전략에 쓰세요. 자산의 80, 90%는 안전하게 지키되 10-20%는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하지만 잠재력 있는 것에 과감하게 던지세요. 잃어도 타격은 적지만 터지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대칭적인 기회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역발상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발상 투자가 성공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오만입니다. 내가 천재라서 맞춘 게 아니라 운이 좋았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만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자신을 따르는 군중을 만들게 되고 결국 그 군중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항상 시장 앞에서 겸손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그래야 오래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머릿속에만 있으면 망상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했다면 남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는 기회입니다. 실행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입니다. 꾸준히 실행하면 상위 1%가 됩니다. 지금 당장 남들이 안 하는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세요. 결국 군중을 거스르는 삶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에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그 정신적 자유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엑스트라로 살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공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듣고도 내일이면 다시 불안해서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편안하다면 거기엔 성장이 없습니다. 불편하고 외롭고 두려운 그곳에 여러분이 찾던 보물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세상은 미친 사람들에 의해 바뀝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 남들이 비웃을 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이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군중의 뒤를 쫓아다니는 추격자가 되지 말고 군중이 뒤따라오게 만드는 선구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좁은 문을 통과한 뒤에 펼쳐질 광활한 자유를 상상하십시오. 오늘부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만의 투자를, 당신만의 사업을, 당신만의 인생을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걷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와 함께 해주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댓글에 나는 군중을 거스르겠다라고 선언하고 실행으로 옮기세요. 부자는 행동하는 당신입니다.